한국의 마추픽추라 불리는 부산 감천마을. 알록달록 예쁜 지붕에 특색 있는 이정표가 눈에 띕니다. 독특한 마을 모습이 입소문을 타면서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옛날 과거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조용한 마을에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아와주고 이런 부분에서 상권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감천마을은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기에 소외되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빈곤층과 노인만 남아 죽어가는 마을이 됐습니다. 그러던 마을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 마을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빈집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이제 행정공무원들하고 이런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문화적으로 마을을 재생하자. 예술인들은 담벼락을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리고 계단식으로 형성된 집 사이사이에 조형 작품과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주인이 떠난 빈집도 테마가 있는 전시 공간으로 바뀌면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됐습니다. 전승되어 온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을 이룬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700여 채의 한옥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시대를 거스른 듯 팔작지붕의 한옥이 독특한 풍광을 빚어냅니다. 예쁜 이렇게 한옥들이랑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들을 이렇게 즐기고 또 먹을거리도 되게 많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즐기려고 왔는데 되게 구경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가지고 되게 만족하고 갑니다.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전주에 몰려든 일본 상인들에 대항하기 위해 한옥을 하나둘 짓기 시작하며 만들어졌습니다. 해방 이후 한옥 보존지구에 묶이면서 개발이 제한되고 방치돼 역사의 뒤안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한옥마을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에 나서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해조로 은행로에 물길도 만들고 명품관도 만들어서 이 지역 또는 전라북도 지역 내지 여 지역에 있는 장인, 공방, 공예품을 이제 전시 판매하는 장도 만들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담아낸 모습이 눈길을 끌면서 관광객이 급증했고 지난 2010년에는 국제 슬로시티로 선정됐습니다. 직접적인 경제 효과만 연간 400억 원이 넘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간접 효과를 따지면 연간 한 1,300억 원 정도고 그리고 직접 한옥마을에서 쓰는 돈은 우리가 연간 한 450억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생태를 주제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해 도시재생을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순천입니다.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을 품고 있는 도시. 드넓게 펼쳐진 자연갯벌에 개들이 춤추고 짱뚱어가 뛰어놉니다.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는 에코벨트 역할을 하는 국제정원박람회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연과 각양각색의 정원을 보기 위해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순천을 찾습니다. 이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순천은 독특한 도시재생 전략을 세웁니다. 바로 도시를 정원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는 생태와 자연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시대 정신이죠.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살고 하는 그러한 정원 문화가 앞으로 생명이 있다고 봐서 단순하게 한 박람회장을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순천시를 정원으로 만들므로 해서 영원한 순천이 정원 도시가 된다.
쇠락한 원도심인 순천역과 향동, 매곡동, 중앙동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예산 30억 원을 들여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또 도심 곳곳에 풀과 꽃이 자라는 작은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유휴지나 도로변 자투리 땅에 이렇게 만들어진 한평정원만 모두 61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지면서 도시 정원화 전략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예쁜 정원을 시민, 관광객과 나누는 오픈가든 행사도 시작됐습니다. 내가 만든 정원이고 내가 가꾸는 것들이니까 다른 사람도 와서 보고 또 관심 가지고 그럼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순천 전체가 다 정원 되는데도 제도 힘을 보태야 되겠죠. 도시재생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예산이 적게 듭니다. 또 지역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도 생활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되살아난 지역이 다시 쇠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0여) 년간 충주 시민의 발노릇을 해왔던 달천역. 하지만 2010년부터 열차가 정차하지 않으면서 역으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찾지 않아 흉물로 변해가던 이곳이 2012년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변의 옆 건물과 어울리는 주민 쉼터를 만들고 역 내부 공간을 공방으로 바꿔 일주일에 2번 도자기 수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이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홍보가 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장소나 이런 문화 공간이 생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자신만의 공방을 갖게 된 예술가도 이 같은 상황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죽은 공간이 돼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인구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그 호응 때문에 쉽게 해서 그분들을 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성공적으로 변신한 달천역은 지난해 국토도시 디자인대전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자기 수업이 없는 날 찾아온 달천역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주변 쉼터는 텅 비어있고 공방에도 인적이 끊겼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평일에는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민의 문화공간이자 휴식처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진 모습입니다. 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좀 지원금, 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이 좀 나왔으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많지 않은 비용이지만은 조금이라도 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 마을 주민들도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이나 문화를 갖다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항구 도시로 큰 영화를 누렸던 마산. 하지만 공단이 들어서며 급성장한 창원시에 밀려 상권이 몰락했고 결국은 통합 창원시로 편입됐습니다. 창원시는 옛 마산 지역에 예술을 주제로 한 도시재생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창동예술촌. 창동상권 인접지역에 예술가들의 공방을 만들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창동상권과 예술촌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면서 네온사인이 켜지며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창동시장. 하지만 그 옆 창동예술촌은 불이 꺼지며 생기를 잃고 잠들어 있습니다. 벽면에 장식된 조형물만 외롭게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술촌이 문을 여는 시간 그리고 같이 닫는 시간 자체가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양쪽의 어떤 그 효과가 기대치만큼 안 올라오지 않느냐. 평일날 출장 같은 외부 수업이 있는 분들 그런데다가 또 6시,
5시, 6시 되면 먼저 퇴근을 해버리는 이런 예술촌이 되다 보니까 상인들하고 고객들하고 창작공예촌, 예술촌들이 전부 다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다른 지역 사례를 보고 예술과 상권만 연결하면 잘 될 것이라는 단순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입주 예술가와 지역 상인이 충분히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운영기구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공적인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의논해서 사전에 의논해서 결정한 거라면은 그 뒤에는 불만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이 같은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이제 도시재생이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이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주민이 따라가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도시재생은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자체가 돕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례를 전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주 구도심에 있는 노송동 천사마을. 1990년대 이후 사람들이 떠나 빈집이 늘어나면서 도심 속 낙후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버려진 집은 쓰레기가 쌓이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가출 청소년들이 빈집을 드나들면서 폭력과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어쨌든 떠나 있는 상태니까 이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안에 뭐 쓰레기가 모인다든지 뭐 청소년들이 와서 뭐 술 담배 한든지 뭐 가끔 뭐 약도 한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어쨌든 또 전기랑 다 끊겼는데 안에서 이제 촛불 키워놓고 뭔가를 하고 하니까 화재 위험도 있고 진짜 화재도 나고 이러거든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마을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옛 선조들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인 두레를 도입해 스스로 마을 재생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재생의 구심점 역할을 할 주민협의회를 꾸리고 주민 대표를 선출해 정기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대청소도 하고 또 잡초 풀도 뽑고 이런 하고 동네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후 천사마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모여 마을을 청소하고 작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둡던 마을 분위기는 천사가 그려진 벽화로 밝아졌고 흉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옹벽도 새 모습을 갖췄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가꾸는 텃밭도 조성했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일을 하다 보면 가족 못지않은 정을 느낍니다.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주민이 소통하면서 천사마을은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가 됐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의 양이 크게 늘자 주민들은 또 다른 수익원을 찾아냈습니다.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텃밭의 채소를 재료로 하는 비빔밥 전문점을 만든 것입니다. 마을 스스로 경제적인 소득을 창출해 자생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없었던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으면서 주민 만족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늙었어도 이쁜 걸 좋거든. 시간도 빨리 가고 활동 이렇게 일도 하고 이 나이에 이런다는 게 재밌잖아. 대구시 남구 앞산 밑자락에 형성된 맛둘레길. 산행을 즐긴 사람들이 내려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도로와 잘 정비된 경관, 깨끗한 음식점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도 많이 좋아졌고요. 맛집도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게 보행자 통로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자주 찾습니다. 좁은 도로, 특색 없는 거리 모습에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2010년 이전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습니다. 주변 경관이 예쁘게 조성되고 인도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음식점을 찾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꾸민 겁니다. 매출이 한 35% 정도 신장이 됐고요. 지역 주민과 우리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떤 환경적인 것과 먹거리,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남북을 잇는 중앙대로, 그중 명덕 내거리부터 영대병원 내거리 사이에는 특이한 길이 형성돼 있습니다. 생각대로입니다. 옹벽을 타일로 장식하고 그 위에 역동적인 사람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옹벽이 경사진 길로만 다녀야 했던 주민들을 위해 도로 자체를 바꿨습니다. 차선을 하나 없애고 인도로 만들어 주민들이 걷기 편한 길을 조성한 겁니다. 간주도 사업에서 이 사업은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대로라는 이름도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선진국은 이미 도시재생을 지역발전 사업의 한 가지 모델로 도입한 지 오래입니다. 지역 고유의 특성과 문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주변을 조성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주 못 사는 지역에 그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 현대미술관 같은 거를 그 지역에 넣어서 그 지역 자체가 그냥 못 사는 동네가 아니라 문화동네로 바꾸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죠. 이 가운데 영국의 도시재생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영국은 템즈강변의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바꿔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들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표현한 테이트 효과라는 경제 용어가 새로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북동부 지역의 소외된 도시였던 게이츠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쇠퇴하던 소도시의 문화시설들을 집중시켜 관광지로 변모시킨 겁니다. 이후 게이트헤드 주변 지역의 실업률은 20%대에서 4%로 떨어졌고 연간 8조 4천억 원의 관광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국의 도시재생이 모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일찍 산업혁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9세기에 만들어진 공장지대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공장지대 주변의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그 버려진 땅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지, 옛날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시설로 바꾸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게 테이트 모던 갤러리 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죠. 부산과 대구, 창원, 충주와 전주, 순천. 쇠락해가는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선택한 곳입니다. 지역의 고유자산과 문화유산에 새로운 이야기와 색을 입히는 도시재생. 지역을 되살려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선 도시재생. 주민이 중심이 돼 삶의 터전을 스스로 바꿔가는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